자, 부교재 21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아, 이것도 되나? 이쪽으로 하는 게 좋네. 예? 자, 취득세의 취득시기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그 취득 원가의 몇 프로 낸다? 2.8%.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니까 취득세 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차입금 있어요. 이 차입금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응? 그러면 이런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요, 말아요?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이런 포함되는 이자를 뭐라고 합니까? 포함되는 이자를 건설 자금 이자. 이런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여러분들, 완성된 이후의 이자 비용은 건설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이 완성되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는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1일 전에 사고 팔았어요. 그럼 누가 납세를 짓죠? 이때 누가 져야 돼요? B가 져야 되겠죠? 6월 1일 이후에 사고 팔았어요. 이때 누가 져야 돼요? A가 져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등기일이고 이게 계약상의 잔금일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등기일로 판단하나요?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해 재산세 납세무자가 달라질 수 있을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왜 취득 시기를 배워야 돼? 라고 묻는다면 아무 생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알아야 정확한 취득가액의 크기가 달라지고, 맞죠? 취득 시기를 알아야 그 해 재산세 납세무가 누구한테 있는지가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의 시기가 6월 1일 전인지 6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서 그 건물 신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도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전반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렇게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왜 취득 시기를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의 시점을 언제로 보지?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의 시점을 언제로 봐요? 에잉? 법률 행위로 낼 때는
등기하여야 된다고 등기취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법률의 규정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자동취득이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의 규정으로 낼 때는 상속 개시로 통해서 자동취득이 되는 거라고. 등기 관계 없다고. 하지만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취득만큼은 시효 취득만큼은 무슨 취득해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게 법률의 행위로 난 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지 법률의 행위로 낼 때는 당연히 등기취득, 법률의 규정일 때는 당연히 자동취득. 다만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만큼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취득세는요, 법률의 행위든 법률의 규정이든 관계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자동취득이에요. 무조건 자동취득이다? 자, 그러면 유상일 때 언제가 되지?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일 되겠죠. 상속일 때는요, 상속 개시일 되겠죠. 증여일 때는요, 증여 계약일이 되겠죠. 예? 건물의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 기준이면 되겠죠. 물론 무허가일 때는 승인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일 수밖에 없겠고, 맞죠?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간척 등은 언제가 돼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효취득이야, 세법에서는 무조건 자동취득이 되니까 그럼 언제가 된다? 시효 완성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적으로 자동취득이다. 응? 등기 관계없이 무조건 자동취득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인정이 돼요? 예외적으로 등기취득 인정될 수 있죠? 등기취득 인정되는 거 뭐 할 때? 선등기할 때. 잔금 지급을 이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지. 증여에 의한 취득이 이전에 등기가 됐다면 등기. 아셨죠? 선등기가 됐을 때는 이제 등기취득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혼 시 재산권에 이혼에 의한 재산권 분할 시에는 이때 무슨 취득 인정한다? 등기취득 인정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뭐 책에 있듯이 유상일 때는 뭐 무상일 때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자, 기본적으로 세법은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취득이다? 자동취득이야. 여러분들 자동취득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일 때는 잔금 지급일, 상속일 때는 상속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계약일, 신축일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간척일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그렇죠? 그 다음에 시효칠 때는 시효 완성일. 그러니까 등기에 관계없이 자동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동취득 인정하는데 다만 등기취득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등기취득 인정하는 경우 뭐 했을 때? 선등기했을 때 하고 재산권 분할에 의한 취득만 등기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유상이 한 승계취득인데, 그래, 좋아.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건 알겠는데, 이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 건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할 건가가 중요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지. 이게 뭐일 때는 국, 수, 공, 판, 장일 때는. 국수 공판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의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국수 공판장이에요. 자, 판결문에 있어서 뭐는 제외되지? 제외되는 거 뭐 있어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관조는 제외되죠? 그럼 얘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계약서상 잔금일인 거잖아. 아셨죠? 자, 그 외에 간주 치를 때, 그 외에 치를 때 어떻게 돼요? 그 외에 개인 간에 걸릴 때는?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가겠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때 장자가 또 무슨 장자예요? 법인장부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사업자 장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또 하나, 이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뭐가 되지 않았으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보겠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22페이지 잠깐만 갔다 와볼까? 부교재 22페이지 OX 체크 있죠? 그 두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국수공판장, 즉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의 등기 등록 시에도 반드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키로 한다. X죠?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국수공판장이어도 그 전에 등기일이 더 빠르다면 언제가 된다? 등기일로 해야 된다.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시키로 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2번.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15일이 되는 날 등기 등록 시에는 그 등기 등록을 취득시키로 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계약일이 있고 뭐가 되지 않았어요? 명시되지 않았죠. 그럼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된 날을 취득시기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15일이 된 날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며칠까지 갔다가 60일까지 갔다가 그 전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취득시기로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취득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그 유상취득 중에서 연부취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부취득도 유상취득인 거 아시겠죠? 이런 연부취득일 때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연부금 지급일도 중요하지만 이 연부금 지급일을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할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할지 무슨 날로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 유상취득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야. 그랬을 때 국수공판장일 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외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물론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 등록을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를 치르시기로 한다라는 거.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흐름을 보세요. 자,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의 시점을 법률의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나눠서 구분하죠. 법률의 행위일 때는 등기취득, 법률의 규정일 때는 자동취득 판단하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게 법률의 행위든 법률의 규정이든 필요 없어. 무조건 뭐다? 자동취득이다. 유상일 때는 잔금 지급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일 때는 증여계약일, 신축일 때는 사용승서 내준 날, 간척일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시효일 때는 시효 완성일. 이렇듯이 자동취득을 인정해. 하지만 세법에서도 등기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등기취득 인정되는 것은 선등기할 때와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 등기취득 인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취득일 때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이때 잔금 지급일은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고 국수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로 하되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하며 다만 그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전에 등기 등록이 되었으면 등기 등록일을 치르시기로 해야 된다. 아셨죠? 아무리 국수공판장으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분명하더라도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 취득 인정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의 해제예요. 계약의 해제.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취소하고 계약의 해제가 다른 점이 뭐래요? 취소하고 계약의 해제가 다른 점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의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둘이 개인 간의 거래로서 오늘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오늘이 증여해야 한 계약일이에요. 자, 그런데 가서 봤더니 물건이 전소가 돼 버렸어. 이건 뭐예요?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으로서 이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문제라고.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져서 취득을 못한 건 분명해. 근데 이거에 우리 계약의 해제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는 조세 채권이잖아요. 우리 계약의 해제가 그 취득세 납세 의무까지 소멸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 취득세를 제3자의 권리로 볼 건가 안 볼 건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니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당연히 취득 못했으니까 취득세가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법적으로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야. 계약의 해제가 조세 채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의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 법의 규정으로 만들어 놔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자,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가 공정증서 등에서 뭐가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이거 원칙적으로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해하셨죠? 늘 포인트는 뭐 하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하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하지 않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의 해제 등이 입증된다면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본대요. 취득이래. 취득세 내야 돼. 계약이 해제가 됐어도 취득세 내야 돼. 뭐 했으면? 등기 등록이 되었어요. 등기 등록이 되었다면 취득으로 봐야 된다고. 아셨죠? 두 번째는
사실상 잔금일을 뭘로 하는 경우?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뭘로 된다? 취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 아까 조합원이 조합에게 토지 등을 출자를 해. 그럼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겠죠. 근데 이 아파트가 조합원용이라면 처음부터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이 토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신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등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그때 다르다. 그래서 이게 누구 것이라면, 조합원용의 아파트야. 그러면 내가 내 거로 집을 짓는데 내가 또 취득세를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라면, 비조합원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때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신탁 재산이 취득할 때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각각 비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것은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를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합원과 조합에 있어서의 신탁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 특히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식세 납세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이 취득 시기가 언제냐고. 그랬을 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건축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택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오겠죠. 응? 여러분들, 세법에서 건축법을 언급하는 것은 건축법의 내용을 알고자 함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쓰이는 단어를 차용하기 위함이야. 제 말 이해하시겠죠? 세법에서 어떻게 건축법을 설명해? 세법에서는 건축법 몰라. 다만 세법에서는 건축법에서 쓰이는 그 단어를 차용하려고 쓰는 거야. 그러면 건축법에서 어떤 단어를 차용할 거냐면 뭐가 쓰입니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해하셨죠? 주택법일 때는 뭐예요? 사용 검사일이라고. 아셨죠?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무허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 수밖에 없겠지. 상식적으로. 허가를 못 받았는데 사용 승인이란 말, 사용 검사라는 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런데
개발법이나 정비법일 때는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물건에 주의해야 돼.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물건은 이게 토지인지 아니 이게 건물분인지 아니면 토지분인지를 기억을 하고. 아셨죠?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물건이 건물 부분이야. 건물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언제가 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 아셨죠?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지. 자, 그런데 개발법이나 정비법, 자 이거 봐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이 뭐예요? 토지잖아, 토지. 그럼 이 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라면 언제? 사용 검사일에. 주택법이 나오면 사용 검사로 가면 돼. 근데 이 조합이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라면 언제가 돼요? 재건축 조합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취득식이 나오거든. 건축법 나온다, 주택법 나온다, 개발법, 정비법 나온다. 더 쉬워. 그냥 다 답만 외우자고. 건축법 나오면 언제? 사용 승인서. 주택법 나오면 사용 검사일.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자, 그러면 이제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왔어.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왔으면 뒤에 물건이 건물인지 토지인지만 기억하면 돼.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취득 물건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면 준공검사증 나오면 된다고. 즉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 나오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하지만 토지에 대한 납세물 하거나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법률이 언급이 되면 더 쉬워. 법률, 건축법이 언급이 돼 사용 승인서야. 주택법이 언급이 돼 사용 검사일. 다 똑같은 날이야. 이거 다 똑같은 날이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하지만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물건이 토지에 대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아셨죠?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물건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6페이지 17번 볼까요? 자, 17번. 저기 있죠? 자, 취득세의 취득시기 중 유상승계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한다. 그죠? 취득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여러분들 뭐지? 여기서 본다와 추정한다가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걸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본다 하고 추정한다고 뭐가 다르죠? 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본다는 간주한다는 거고. 그렇지. 좋았어. 처음 맞히신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본다는 간주한다잖아요. 그럼 간주하고 추정하는 것의 차이는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의 전환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간주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에 존재하지 않고 의제가 되는 것인데 비해서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면 입증해봐. 원래요, 세금을 때리거나 형벌을 때릴 때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검사가 입증해야 되죠. 검사가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증거를 검사가 대야 되잖아요. 징여세를 때릴 때는요, 세무서장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의롭도 취득할 때는 이런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이게 매매가 있는지 증여가 됐는지는 입증하기는 세무서장이 입증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를 추정하는 거야. 야,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무슨 매매야. 증여지. 증여를 추정하는 거야. 근데 뭐가 되면? 입증하면 다시 뭘로 본다? 증여로 안 볼게 라는 거잖아. 이게 추정한다와 본다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야. 원래는 세무서가 시군구가 입증해야 돼.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관계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이때는 네가 입증해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봐. 이게 추정한다의 뜻이에요. 괜히 있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본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세법에서는요, 취득세에서는 특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60일 자료가 있고요, 30일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60일 규정이 있고 30일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다만 잠깐만. 그래서 60일 규정이 있고 30일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신고 납부가 원칙적으로 얼마예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아셨죠? 두 번째,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일이 계약서상 잔금일이 뭐가 되었어요? 분명히 되었죠. 그럴 때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금 문제잖아요. 자, 세 번째, 방금도 했지만 계약의 해지 등도 며칠 이내에 입증되었을 때 60일이었잖아요. 계약의 해제도 60일 이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았었잖아요. 자, 네 번째, 좀 이따 할 거지만 고급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택이 아니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 변경 공사에 뭐가 되었다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이 되었다면 이때는 뭐 하지 않겠다? 이때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 하면 돼요? 착공하면, 완공이 아니라 착공하면 돼요. 아셨죠? 60일 규정이 이렇게 있다. 60일 규정이. 자,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요. 자, 늘 취득세는 그냥 다 60일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60일. 신고 납부도 60일. 계약상의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으로부터 60일. 계약의 해지도 60일.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주택이 아니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 변경공사에 축가온다면 중과세하지 않는데 그 기간도 60일. 아셨죠? 자, 그러면 30일은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취득세 물건을 매각했다면 그때는 31일 규정이 있다. 이 30일은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대부분 다 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잔금일 전에 먼저 등기 등록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 취득시기로 본다. 맞죠? 두 번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소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도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뭐가 되었으면? 등기 등록이 되었으면 취득으로 본다. 세 번째,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소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본다. 뭐가 되었으면? 등기 등록이 되었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자, 네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취득일로 봅니다. 자, 근데 이거 끝까지 읽어야 돼요.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을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일로 본다. 맞죠? 네.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내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으로 본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잘 봐봐. 개발법 나오고 정비법 나왔죠? 이해하셨죠? 개발법과 정비법이 나왔을 때 취득하는 물건이 건물인지 토지인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건물분에 대한 납세무잖아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야.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 뭐 있어요?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으면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21번도 한번 볼까? 21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반 매매로서 계약서당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등기 등록 취득으로 본다. OX X죠. 예? 언제가 돼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야 되고 그 전에 뭐가 되었으면 60일이 경과된 이전에 등기가 되었으면 그때서야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등기 등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X인 거 아시겠죠? 자, 니은번. 법인 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의 시득 시기는 그 사상 잔금 지급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개인 간의 증여의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칠 때는 그 계약일에 시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네. 유증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칠 때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겠죠? 토지의 지목병에 따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취득일로 본다. 아까 제가 끝까지 읽으라고 했죠. 지목 변경일 때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무슨 날로 하되? 빠른 날로 하되 더 나가서 다만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서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비읍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한대요. 언제가 됩니까? 연부금 지급일은 맞지만 조금 더 없는 연부금 지급일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했었죠. 계약서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가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 시기는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 24번에 잠깐만 24번에 4번 봐봐. 아니 24번에 3번 4번 봐요. 3번 주택법 나왔죠? 보지 말고 언제야? 사용 검사일. 맞죠? 네. 4번에 정비법 나왔죠? 정비법이 나왔으면 취득한 물건이 건물인지 토지인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4번엔 뭐 취득했어요? 토지분이죠. 토지에 대한 납세금은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실이 아니라 다음 날죠.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취득 시기 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과세표준,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